소유권 이전하지만 결국 등기합니다. 자, 이 등기 누가 하죠? 시행자가 환지 등기를 촉탁 신청한다.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 14일 이내. 근데 우리 정비법에 가면 소유권 이전 고시라 그래요. 정비법에는 옛날에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동네, 옛날에는 분양처분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합니다. 그럼 정비법에는 지체없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비교해서 같이 봐두시기 돼요. 자, 개발법에는 환지 등기는 14일 이내고, 정비법에, 자, 소유권 이전 고시에서 등기는 언제요? 지체 없이다. 이따가 교재에다 그렇게 써서 교재입니다. 자, 그리고 시행자가 이렇게 환지 처분 공고 한 날부터 아까 14일 이내 등기 촉탁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환지 등기할 때까지는 다른 등기는 그 토지에 할 수 없다. 자, 이걸 다른 등기 제한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공고된 날부터. 여기서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등기 제한은 공고된 날부터고, 좀 이따 청산금은 공고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소멸시효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쨌든 공고된 날부터 다른 등기는 할 수 없다. 자, 다음 청산. 즉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결국 등기는 한다. 근데 대규모 일괄 등기니까 누가? 시행자가 소유자에 가르면서 일괄적으로 촉탁 신청한다. 근데 그 등기는 언제까지 한다? 공고일 14일 이내 한다. 자, 청산 갑니다. 종전토지 대신에 환지를 받았는데 가액상 더 받고 덜 받은 게 있겠죠. 금전으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자, 청산금이 뭐죠? 환지 처분에 의해서 권리가 옮겨갔는데 재산 가치에 과부족분이 생겼다 이겁니다. 이걸 금전으로 청산한 금액, 이걸 청산금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청산금은 성격이 징수하는 경우하고 교부하는 경우, 뭐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만약에 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징수한다면 그거는 부당이득 반환금의 성격을 가지고, 청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다.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근데 청산금이 언제 결정됩니까? 자, 오늘 지금 환지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환지 처분할 때 청산금 결정돼요. 근데 확정은 다음날 돼야 확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3월 1일 날 청산을 한다고 합니다. 환지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환지 처분할 때 청산금 뭐 3억이다. 이런 식으로 결정됩니다. 근데 확정은 다음날 돼야 확정이 돼요. 왜 그렇죠? 다음날 돼야 소유권 이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환지 처분한 날 청산금 얼마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확정되는 건 다음날 소유권이 이전될 때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고 다음날 확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징수 교부하는 게 원칙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하고 나서 그 후에 청산금을 징수하고 교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환지 처분해서 소유권 이전되고 나서 청산금 징수 교부하는 게 원칙이죠. 왜? 환지 처분할 때 금액을 결정했고 다음날 확정됐죠. 그때부터 징수 교부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환지 처분 전에 시행자가 미리 청산금을 징수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요? 환지 부지적. 종전토지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럼 시행자가 당신 토지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청산금은 몇 년 지나고 나서 사업 끝나고 환지 처분 후에 와서 받아가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자는 비록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미리 징수 지급할 수 있다. 자, 신청 동의 환지 부지정.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어쨌든 환지 부지정이죠. 그래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비록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교부할 때 결정해가지고 교부하겠죠. 그죠? 결정해서, 비록 여기서 포인트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자, 34회 문제입니다. 시행자는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네. 환지 부지정이잖아요. 그죠? 미리 청산금 교부할 수 있다. 또 역시 34회 문제. 신청에 따라. 이건 어때요? 동의고 이거는 신청이죠. 소유자가 나 환지 안 받겠다 신청했던,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환지 정하지 않을 테니까 동의했던, 어쨌든 둘 다 환지 부지정이죠. 그러면
똑같아. 요거는 O고 요거는 X인데요. 말이 어때요? 여기는 환지 처분 전에도 청산금 교부할 수 있다 해서 맞는 말이죠. 이거는요.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 제외했을 때 청산금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죠? 신청이든 동의든 환지 부지정할 때는 청산금 미리 결정해서 교부할 수 있다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결론이 반대로 되어 있죠. 요거는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이건 미리 결정해서 교부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그때 없다가 되시니까 틀린 거예요. 그죠? 소유자가 나 환지 압박에다 신청했던 시행자가 당신들이 환지 정하지 않을 테니까 소유자가 좋다 해서 동의했던 어쨌든 둘 다 환지 부지정이잖아요. 그럼 미리 환지 처분 전에 미리 청산금 결정해서 교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있다 하시는 거 맞고 이거는 없다 하시는 거 틀렸다. 이게 34회 2년전의 문제였어요. 네. 문장은 길게 써놨지만 핵심은 간단하게 그래서 하나에서 열는 거죠. 자, 징수 교부하는 방식. 금전으로 청산한다. 근데 청산금 금액이 크다. 그러면 분날 징수 교부할 수도 있다. 자, 청산 금액이 많으면요. 한지 과소토지 한지 부지정 같은 거는 청산금 미리 주잖아요. 그죠? 근데 금액이 크면은 분날 징수 교부할 수 있다. 없다 해서 틀렸다. 여기서 시험 3번 나죠. 있다 해서 맞는 걸로 한 번 나오고 또 없다 해서 틀렸던 거 2번 나죠. 이런 거는 한 번만 들어보면 틀릴 리가 없어요. 자, 청산금을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자,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해서 소멸합니다. 그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5년.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청산금 소멸시효는 전부 5년입니다. 아시죠? 소멸시효 5년. 자, 근데 행정청 아닌 시행자, 예를 들어서 조합이 시행했다 이겁니다. 그럼 조합은 행정청은 아니죠. 그럼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직접 징수할 수는 없죠.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그 대신 시장 군수에게 청산금을 징수했다가 줍니다. 그죠? 징수했다가 하는 거죠. 그럼 대신 시장 군수가 받아주면 그자에게, 자, 즉 시장 군수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돼요. 얼마 지급합니까? 징수 금액의 100분의 4. 예를 들어서 징수 금액이 20억이다. 그럼 얼마를 지급합니까? 20억에 100분의 1이 2천만 원이죠. 그럼 100분의 4면 8천만 원 되겠죠. 한 20 몇 년 전에 문제가 나왔어요. 최근에 문제 주면 구경은 못해요. 20 몇 년 전에 나오다 보니까 20억이면 얼마? 그때 100분의 4를 알아야 8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죠? 시험 칠 때는 100분의 1을 안 알려주잖아요. 그죠? 본인이 100분의 4를 알고 있으면 8천만 원 나온다. 근데 돌고 돌아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가보상금은 아직 하지 맙시다.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다음에 천천히. 자, 중공검사 받는 과정은, 자, 그거는 교재로 쭉 받으죠. 자, 교재 한번 보죠. 95쪽에 4번에 환지 등기. 누가 하죠? 시행자가 다음 줄 등기를 촉탁 신청. 소유자에 가름해서 시행자가 촉탁 신청하죠.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 14일 이내 밑줄. 그럼 바로 밑에다 정비법 적어봐요. 정비법은 언제요? 지체 없이 적어두세요. 같이 적어둬야 돼요. 정비법은 지체 없이 합니다. 다음 2번. 환지 처분 공고 이튿날로부터 환지 등기 쓸 때까지는 관로하고 옆에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른 등기 할 수 없어요. 자, 그 밑에 거는 뭐 굳이 알 필요 없고요. 저 밑에 5번 갑니다. 청산금 언제 징수합니까? 환지 처분 공고 후에 청산금을 징수 교부. 환지 처분 공고 후에 징수 교부하죠. 환지 처분할 때 결정했고 다음날 확정되면 그때부터 징수 교부한다 이겁니다. 근데 다음 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그럼 환지 정하지 않았으면 밑에다가 관로해서 적어봐요. 청산금 지급, 또 사용수익 정지. 환지 정하지 않았으니까 미리 청산금 지급하고 사용수익 정지 시켰겠죠. 그럼 내보냈잖아요. 그럼 이때는 청산금 미리 줘야 되겠죠. 그죠?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 교부할 수 있다. 자, 2번. 청산금은 언제 결정합니까?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의 동그라미. 근데 확정은 언제 돼요? 96쪽에 3번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확정의 동그라미. 확정은 다음날이죠. 왜? 다음날 권리관계 확정되니까. 4번이 2번가 봐요. 훗날 징수, 훗날 교부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밑에 2번에 가니까 행정성 아닌 시행자 있죠.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행정성 시행자는 직접 징수하면 되죠. 행정성 아닌 시행자는 징수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징수금액의 100분의 4. 100분의 4죠. 다음 줄에 시공 후에 지급해야. 그럼 징수금액 밑에다 20억 적고. 그럼 100분의 4는 얼마일까요?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나 적어주세요. 자, 5번 갑니다. 청산금 소멸시효 몇 년이죠? 5년. 5년 동그라미.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답니다. 근데 이 5년이 언제부터 5년일까요? 바로 위에다가 적어봐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아까 왜 다른 등기자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다른 등기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청산금 소멸시효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하루 차이가 나요. 왜 그렇죠? 다음 날 돼야 확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5년간이 되는 겁니다. 자, 8번은 두고요. 뒤에 감가보상금도 이번에 할 필요 없고 98쪽 가면 중공검사가 나옵니다. 98쪽 시행자 공사를 끝낸 때는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 그리고 지정권자로부터 중공검사 맞습니다. 근데 지정권자가 시행자할 때는 중공검사 절차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가봐요. 저 밑에 2번에 공사 완료 공고. 자, 지정권자 둘째 줄에 공사 완료 공고. 중공검사 통과하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 자, 그리고 넘겨보세요. 99쪽 조성토지 사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자가 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럼 조성토지를 사용한다면 거기다 아파트 같은 건축물을 짓는다는 거죠, 그죠? 그럼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자가 대지 조성을 다 끝냈어요. 그럼 이 토지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 언제부터 집 지을 수 있냐, 이거죠? 사업이 다 끝나더라도 중공검사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중공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중공검사 전이라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집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아까 여기 채비지 있었죠. 채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시행자에게 소유권 넘어가고 처분하고 경비 준다고 이게 원칙이었죠. 그죠? 근데 경비 조달하기 위해서 중공검사 전이라도, 환지처분 전이라도 시행자가 채비지에 대해서 다른 곳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주고 나면 사용수익권을 이쪽으로 옮겨주고 나면 이 채비지의 사용수익권하고 처분권까지도 시행자에게 미리 넘어온다 그랬죠. 아직 시행자한테 소유권은 없지만 미리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처분하면 매입한자, 보통 건설업자들입니다. 매입한 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원래 소유자에게서 등기한 자에게로 소유권이 미리 전될 수 있죠. 공사 중에 미리 처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중공업사 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면 되겠어요? 그럼 건설업자가 뭐가 삽니까? 그죠? 미리 돈 주고 샀는데 사용수익은 나중에 중공업사 끝나고 나서,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하라. 집 그때 지어라. 이런 것은 아무도 미리 안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록 중공업사 전이라도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중공업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원래는 중공업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중공업사 전에 꼭 사용하고 싶으면 지정권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채비지 말고 일반 토지. 일반 토지는 중공업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원칙이죠. 그런데 중공업사 전에 사용하려면 지정권자가 사용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B번 경우는 채비지입니다.
채비지를 중공업소 전에 시행자가 미리 처분했죠. 그럼 매입한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됐죠. 그럼 이 채비지 매입한자가 중공업소 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용 허가를 받을 필요 있어요? 없죠. 원래 사용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바로 받아요. 원래 허가제라는 거는 금지해놓고 허가받은 사람만 금지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허가제입니다. 근데 미리 처분한 채비지는 어때요?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죠. 중공업소는 미리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예정 지정하여 이미 처분된 채비는 중공업소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원래 중공업소 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허가는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27회 때 문제 냈어요. 자,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틀렸죠? 일반 토지라면 사용 허가 받지 않고는 일반 토지를 중공업소 전에 사용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채비지는요, 중공업소 전에 원래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다시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봐요. 여러분 이 학원의 회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 이 학원에 출입할 권리가 있죠. 근데 들어올 때 여기 출입할 때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들어가도 되냐고 허가받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회원 아닌 저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이 학원 들어올 때는 그 사람도 원래 들어오는 거 금지되어 있죠. 들어오려면 원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토지는 중공업소 전에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하려면 허가 받아라. 채비지는 중공업소 전에 원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미리 허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 받을 필요 그냥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사용허가 받지 않고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틀렸죠. 채비지는 원래 사용할 수 있는데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지문을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시게 돼요. 예. 이걸 만약에 여러분 지금 한번 듣고요, 진짜 바로 다 알아듣겠다면 여러분은, 아, 나는 천재인가, 이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자꾸 생각해 보시죠. 자, 비용 부담 겁니다. 자, 우리 국계법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또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세 가지를 합쳐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그랬죠. 이 도시계획사업은 전부 다 비용 부담하는 원칙은 시행자가 부담. 근데 시행자가 부담하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받는 지자체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시에서 자,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했어요. 구역 지정권자가 경기도지사,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리고 도지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죠, 그죠? 지정권자가 자기가 직접 시행해요. 지정권자가 국장이나 도지사니까 결국 행정청이죠. 그러면 비용은 시행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로 인하여 이익받는 지자체 누구죠? 이천시장이죠, 그죠? 그럼 이천시장이 이익을 봤으니까 비용 일부를 내놔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익받는 지자체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비용 일부는 이익받는 지자체 2015억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이익받는 지자체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틀렸다. 왜 틀렸어요? 전부가 아니죠. 도지사가 사업하면서 비용 전부 다 이천시장 보고 다 내라면 이천시장이 어때요? 그런 거 같으면 우리한테 하라지. 왜 도지사가 하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부가 틀렸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처음에 공부하면 전부, 일부 이런 거 공부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말장난 하는 거냐 싶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만 부담시킬 수 있는 거지. 전부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 일부를 부담하는데 문제는 지정권자 시행자고 이익받는 지자체고 사이에 얼마를 부담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협의를 하겠죠. 협의.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자, 경기도지사하고 이천시장하고 같은 행정기관끼리인데 그 비용 일부에 협의가 안 돼요. 그럼 그들을 전부 관할하는 장관이 누구죠? 행정안전부 장관. 옛날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의 지자체하고 경찰을 관할하는 장관입니다. 어제 왜 판결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죠, 그죠? 징역 7년 하고 났잖아요. 그 사람 사실 막강한 사람이죠. 전국의 지자체를 다 관할하는, 경찰을 다 관할하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둘이 협의 안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기 맡긴다. 그대로. 근데 기재부 장관 결정에 따른다. 틀렸죠. 언뜻 생각하면 돈이니까 기재부 장관 아니까 싶지만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지정권자가 시행했는데 이익받는 지자체도 있지만 이익받는 공공시설 관리자나 공동구 수용시설 설치 의무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도 비용 역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자, 여기 도시개발 사업 시행했는데 여기 철도 지나고 철도 역사를 같이 건설했다. 여기 땅을 좀 제공했다. 그럼 이익받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철도공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비용 일부 내놔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정권자 같은 행정청이 시행했을 때만 비용 일부를 이익받는 지자체가 맡기는 거지. 다른 일반 시행자는 비용 일부 내놔라 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런 거는 아직 하지 맙시다. 그죠? 한 번 더 하면 여러분 뭐 공부가 지긋지긋해질 테니까. 자, 도시개발 채권 합시다. 도시개발 채권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도시개발 채권은 개발법에 6문제 나오죠. 거의 한 문제는 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개발법에서 채권 하나 나왔죠. 수용 방식을 할 때 토지 상환 채권이 있었죠. 자, 시행자가 토지 매입할 때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한다. 토지 소유자 대금이 만약에 200억이라면 일부 100억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100억은 채권으로 지급한다. 근데 나중에 상환 기간 되면 토지로 상환하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은 가져가고 나중에 돈 대신에 토지로 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게 토지 상환 채권. 누가 발행했어요? 시행자가 발행한다. 근데 여기 도시개발 채권은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 그 중에도 시도지사입니다. 현재 시도지사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체 관할구역 안에 각 시군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일이 많이 생기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들에게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도시개발 채권 매입하면 나중에 상환기간 되면 금전으로 상환합니다. 금전 상환입니다, 이거는. 근데 상환할 때 원금에다가 이자를 가산해서 상환하는데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싸요. 그럼 이거 매입하는 자는 사면 손해죠, 그죠? 근데 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진 일정한 자가 그걸 매입해야 그런 인허가 같은 걸 받고 이런 거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싼 이자로 빌린 돈 가지고 관할 시군에 도시개발 사업인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시장 구조대에 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목적이 뭐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발행한다. 누가 발행하죠? 지자체장, 그 중에도 시도지사, 현재 시도지사만 돼 있어요. 이거 시행자가 발행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하고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지자체장, 그 중에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 채권 발행 틀렸다. 시험 2번 나왔어요. 도시개발조합은 시행자잖아요, 그죠? 그럼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 발행자 맞지만 도시개발 채권은 왜 발행자가 아니죠, 그죠? 또 공공기관장 틀렸어요. 누가?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근데 돈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발행하면 안 되고 관할하는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발행한다. 자, 근데 이렇게 매입하면 나중에 원금에 이자 받긴 받는데 아주 싸게 받는다. 사면 손해잖아요, 그죠?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다음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사줘야 돼요, 일정 금액을. 어떤 자들? 국가, 지자체, 정부, 출향기관, 지방공사와 공사 도급계약 체결하는 자. 또 개발령 허가 받은 자. 국계법에 개발령 허가 있었죠. 건축물 건축부터 물건 쌓는 행위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죠? 개발령 허가 받은 자가 다 매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개발령 허가 받은 자 중에서 토지 형별 변경 허가 받은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령이 중에도 토지 형별 변경 그 허가 받다 이자만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령 허가 받은 자가 매입해야 한다 이런 틀려요. 개발령 허가 받은 자 중에서 토지 형별 변경 허가 받은 자가 매입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개발령 허가 받은 자 중 공작물 설치 허가 받은 자가 매입한다 틀렸어요.
공작물 설치가 아니고 토지 형질 변경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32회 때요. 개발행위가 발생해서 공작물 설치가 발생해 틀렸다. 지금 나왔죠, 그죠? 토지 형질 변경가 발생자가 매입한다. 이거 외에도 매입 대상자가 여러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 나왔는 것만 위주로 보자 이겁니다. 자, 발행 방법. 도시개발 채권은 기명, 무기명? 일단 도시개발 채권은 금전상환입니까? 물건상환입니까? 금전상환이죠. 우리 국계법의 도시계획 시설채권, 여기 도시개발채권, 주택법의 국민주택채권, 이런 건 전부 금전상환입니다. 금전상환은 무기명이에요. 근데, 우리 개발법에 저 앞에 토지상환채권이 있었죠. 주택법에 가면 주택상환사채가 있어요. 토지나 주택, 물건으로 상환하죠. 그건 기명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따로 외우지 말고, 금전상환은 무기명, 물건상환은 기명, 이러면 돼요. 도시개발채권은 금전상환입니다. 무기명 정권이죠. 자, 상환기간 언제까지 상환해야 돼요?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안에서 구체적 근거는 조례로 정한다. 그럼 5년이든 7년이든 9년이든 최종 증거는 왜? 시도의사가 발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여기 5년, 이게 중요해요. 책은 좀 이따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요. 일단 5년, 개발법 5년이 많이 나와요. 5년부터 10년까지입니다. 그 사이에서 조례로 정한답니다. 2년부터 10년까지 틀렸죠? 3년부터 10년까지 틀렸죠? 이거 5년만 알면 이거 다 틀린 거 알죠? 이렇게 자꾸 문제를 내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똑같이 내니까 좀 지루하지 좀 색다르게 내보겠다고 32회 때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5년부터 10년까지 사유 정하니까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런 문제니까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당황하잖아요. 그죠? 네. 맞는 말이죠. 5년부터 10년까지 사유 정하니까 짧게 정할 수 없다. 맞다. 자, 그리고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기재부 장관을 정한다. 아니죠. 조례로 정한다죠. 조례로 정한다지 기재부 장관을 정하는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꾸 나오더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법 조문만 계속 들어보면 시험 치면 다 걸려요. 그죠? 결국 문제 나왔던 지문을 가지고 자꾸 대비해서 자꾸 연습을 해야 네.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것도 5죠. 5년, 5년.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 틀렸죠? 5이잖아요, 5이. 5이. 5, 3 아니잖아요, 그죠? 원금은 3년, 이자, 역시 5인데 3이 틀렸죠, 그죠? 그리고 소멸시효 5이라고 외워두면, 이거 밑에 거 나오면 바로 맞출 수 있다. 자, 그리고 보관기간이라고 나와요. 그럼 매입 필증을 제출받은 자, 어떤 데가 그거 받았다. 그럼 매입 필증 보관기간이 몇 년이요? 5년. 그러니까 가만히 봐요. 이 숫자가, 공통 숫자가 5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외우면 돼요. 50, 5, 2, 5. 55이요. 자, 요거는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사이. 이거는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보관기간 5년. 55이요. 자, 이런 숫자를 따로따로 산발적으로 외워두면 기억 못하죠? 도시개발 채권하면 55이요. 딱 외워두면 한 번에 쫙 다 외우는 겁니다. 55이요. 자, 그리고 이율은, 나중에 이율 얼마나 할 때, 이율은 시도의사가 발행하니까 시도조례를 정한다죠. 기재부 장관이 정한다 틀렸죠? 보세요. 문제는 구석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 시험이 진짜 잘 나온다. 네. 중도상환, 상환기간 돼서 상환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로 다음 경우는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허가 받아서 매입했는데 매입자 기책 사유 없이 취소됐다. 그럼 돌려줘야 되겠죠. 또 기책 사유 없이 도급계약이 취소됐다. 역시 돌려줘야 되죠. 차고로 매입했다. 안 사도 되는 데서 샀어요. 그래서 면허 받는 자가 매입한다니까 운전면허 따놓고 그거 사야 되는 자가 샀어요. 그럼 나중에 돌려줘야 되죠. 그죠? 매입 금액을 초과 매입했다. 100만 원만 사면 되는데 200만 원씩 샀다. 그러면 초과 부분은 상환하겠죠. 이건 한 번만 읽어주시고, 이거 맞는 걸로 시험 2번 나왔어요. 자, 다 됐습니다. 이거 도시개발법 다 끝났어요. 그죠?
자, 이걸 도시개발법은 뭐 크게 벗어나는 거 없고요. 다음에 이제 치마 강의 들어갈 때 조금만 더 살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뒤에 잠깐만 뜯어주시고요.